내가 낸 보험료를 100% 다 돌려받는다고요? 최근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문의가 많아진 어린이 간병보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간병보험은 청구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반 병원 입원 시 하루 15만 원까지 가능했던 보장이 일부 보험사에서는 5만 원 수준까지 축소됐고, 가입을 고민하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일반 병원 입원 시 하루 15만 원 보장이 가능하며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족 간병까지 인정되는 플랜이 다시 나오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5년, 7년 짧게 단기 납입이 가능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납입한 보험료 수준의 환급까지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까지 갖췄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린이 간병보험 환급형 플랜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어떤 간병보험을 골라야 절대 손해보지 않는지, 보험사별 장단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급거절 사례와 간병보험 가입 전 체크포인트까지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습관이 언제일까요? 갑자기 아이가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지고 폐렴이나 RSV, 독감, 장염 같은 이유로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원해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 혼자 병원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하고, 다인실이 없거나 감염 걱정 때문에 1인실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치료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 식사비, 병실료, 간병부담, 직장 휴가, 잠 못 자는 시간까지 가족 전체의 일상이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아이가 폐렴으로 며칠 입원했는데 1인실 비용과 보호자 간병 부담까지 겹치면서 짧은 입원이었음에도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실비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비가 모든 병실료와 보호자 간병 부담까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간병 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 따뜻한 돌봄 간병인 협회 자료를 보면 24시간 간병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에서 1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야간 간병, 중증 환자, 지역 차이, 추가 케어까지 들어가면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하루 13만 원이면 한 달에 약 390만 원, 1년이면 약 4,6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천만 원 이상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간병비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거의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비 청구도 어렵고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원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간병보험을 단순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 간병인 사용일당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보험,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일당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간병비가 오르더라도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갱신형이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0세 만기라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갱신 주기가 짧아 추천을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D보험사에서 15년 갱신형 상품이 새롭게 나오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처럼 요양성 특정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요양병원까지 365일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란 반대로 사용일당형은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점이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 지원보험과 달리 시간이 지나 간병비가 오르게 되면 실제 비용보다 보험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체증형 구조입니다. 체증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도 함께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40대에 가입했다면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나 간병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증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간병보험은 연령, 건강 상태, 가족 상황에 따라 추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추천 전략 정리.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렴, RSV,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입원하게 되면 부모님이 24시간 직접 간병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청구율도 높고 가입 만족도 역시 굉장히 높은 담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린이 간병보험은 보장 한도가 크게 축소되고 가입 조건도 많이 까다로워졌는데요. 현재 A보험사에서는 간병인 사용일당 상품을 100% 환급형 구조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안을 보시면 일반 병원 입원 시 1에서 180일까지 하루 15만원, 180일 이후에는 하루 5만원 보장이 가능하며 5세 남아 기준 30세 시점 해지 시 환급률 100.4%로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5세부터 유병자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설계안은 33155 일반고지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5년나 10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기준 0세, 5세, 10세, 15세 최저보험료 3만원부터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며 가성비 있는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16세에서 40세까지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B보험사 추천. 이 연령대는 당장 간병이 필요한 시기라기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뒤 계속 올라갈 간병비까지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간병인 인건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젊을 때는 체증형 구조를 많이 고려하시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총 4구간 체증이 가능한 B보험사의 체증형 플랜이 가장 경쟁력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본 연계 조건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이 중에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 500만원 담보가 보험료 부담이 가장 적어서 설계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 설계안처럼 일반 병원은 15만원, 18만원, 22만 5천원, 27만원, 30만원으로 요양병원은 5만원, 6만원, 7만 5천원, 9만원, 10만원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구간에 체증이 됩니다. 단 181일 이상 담보는 체증이 되지 않으며 요양병원 181일 이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나이에는 건강한 분이 많으시고 최대 9년 건강고지 할인으로 비교 도와드렸습니다. 위 일반고지 내용에 추가 건강고지 내용입니다. 남자는 28,194원부터 45,185원까지, 여자는 28,150원부터 46,135원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 가능하십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20년 뒤 체증보다 지금 당장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보장 금액이 높고 조건이 좋은 표준형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C보험사의 표준형 플랜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액기간 없이 바로 보장, 요양병원 최대 6만원 365일 보장, 약관에 치료 문구 없음, 가족간병 가능, 8시간 이상 조건 없음, 이 5가지 때문입니다. C보험사의 프리미엄 플랜입니다. 기본 연계 담보로 중환자실 입원비가 구성됩니다. 일반 병원, 요양병원, 간호간병 모두 365일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유병자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설계안 역시 유병자 기준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유병자 고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C보험사는 당뇨 고혈압이 없는 경우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세 기준 약 5만원 전후, 70세 기준 6만원대 수준으로 연령 대비 괜찮은 조건으로 준비 가능한 편입니다. 71세 이후부터는
사용 일당령의 보장 한도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보장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준 형태의 간병인 지원보험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15년 갱신형으로 갱신 시점 보험료 인상이 되기 전에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특히 치매,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처럼 장기 간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요양병원 365일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에서 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81일 이상은 우선 보험료 설계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역시 유병자 플랜으로 진행 도와드렸으며, 해당 보험사는 당뇨 고혈압 할인은 없지만 A, B, C사는 모두 인수가 불가한 어깨, 무릎, 디스크 질환이 인수가 가능합니다. 골절 진단비 10만 원만 연계담보를 추가하시면 최근 수술 이력이라고 해도 시술 후 7일 이상 이후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간병비를 바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간병인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 거절 사례 탑5. 사례 1. 8시간 미만 간병 지급 거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하루 종일 간병한 것도 아닌데 왜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 8시간 이상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사용시간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2. 가족간병 불인정. 어머니를 제가 직접 간병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역시 굉장히 많은 사례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전문 간병인만 인정하고 가족간병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간병까지 인정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반드시 약관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3. 요양병원 공동간병 일부 지급 또는 불인정. 요양병원은 현실적으로 공동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개인간병만 인정하거나 공동간병은 50%만 지급하거나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설명은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을 고려하신다면 공동간병 보장 여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례 4. 181일 이후 조건 착각. 180일까지는 잘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보험금이 줄었습니다. 간병보험은 181일 이후부터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 축소, 요양병원 제외, 특정 질병만 인정, 이런 식으로 조건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65일 보장이라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181일 이후에도 동일 조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5. 감액기간 착각. 면책기간이 없다고 해서 바로 100%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간병보험은 대부분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감액기간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5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입 전에는 가입기간 조건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 전에 꼭 체크할 포인트. 첫 번째, 감액기간. 간병보험은 대부분 면책기간은 없지만 보험사별로 감액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간병 및 직접치료. 약관상 가족간병이 가능한지, 직접치료에 대한 문구는 있는지, 해당 보험사 약관 내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간병인. 요양병원은 대부분 공동간병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공동간병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한 구조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보장일수. 간병보험은 181일 이후부터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금액 축소, 요양병원 제외, 특정 질환만 인정, 이런 조건 변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저보험료. 최근 간병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별 최저보험료 조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병원 15만 원 보장을 원해도
최저보험료 5만원에서 8만원 이상 가입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어깨, 무릎, 허리 질환 인수 여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디스크, 오십견, 무릎 수술 이력처럼 중대 질환이 아니더라도 인수가 어려운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해당 병력이 있으시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요양병원 보장.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이 많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특히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180일까지 보장하는지 365일까지 가능한지 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체증형, 간병인 사용 표준형. 간병보험은 무조건 하나가 정답인 상품이 아닙니다. 현재 연령, 건강 상태, 직업, 가족 구조, 간병 가능 환경, 이런 조건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용금액 조건, 사용시간 조건. C보험사는 7만원 미만 50% 보장, 7만원 이상 시 100% 보장. B보험사는 8시간 미만 시 보장하지 않고 8시간 이상 시 100% 보장합니다. 즉, 단기간 가족간병 중심이라면 사용금액 조건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20년 뒤 간병비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사용시간 조건보다 체증구조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 우리 가족 상황에 어떤 구조가 맞는지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 간병보험은 단순히 입원하면 하루 얼마 받는 보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이 입원은 치료비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시간, 체력, 직장, 생활비까지 함께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간병보험은 보장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병이 가능한지, 사용시간 조건은 없는지, 181일 이후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형 구조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보험 괜찮은 걸까? 한 번이라도 고민되셨다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어린이 보험 점검부터 어린이 간병 비교, 1인실 입원비 구성까지 꼼꼼하게 비교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김건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